요즘 시리즈로 만들어지는 인기 공포 영화 가운데 애나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음산한 기운을 풍기는 이 무시무시하게 생긴 인형의 정체는 악령이 실려있다는 것인데요. 생긴 것도 매우 공포스럽군요. 한번 인연을 맺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끈덕짐과 주인공을 점점 올가매오는 초자연적인 힘이 이 영화의 백미인데요. 무엇보다도 이런 소재의 무시무시한 점은 인형이라는 이 오브젝트에 있습니다. 인형이란 존재는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어릴 적 추억과 동심이 서려있는 물건이기도 하지만 영화 쪽에선 공포영화의 독특한 소재로 쓰여 관객들을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형 공포영화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영화 한 편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런 공포의 소재를 독특하게 잘 살려 시리즈물로 만들어진 척키라는 인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탄의 인형이라는 제목으로 유명하죠. 다수를 살해한 혐의로 쫓기던 찰스라는 연쇄살인범은 현재 동료에게 배신당하고 쫓기고 있죠. 평소에 부두술에 관심이 있었는데 잡히기 일보 직전에 이것을 이용해 국가이라는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인형의 몸속에 들어갑니다. 경찰은 이것을 알 리가 없죠. 그러니 그는 유여히 인형의 몸을 이용해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런 살인마의 행동을 통해 전 시리즈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형의 몸속으로 들어갔으니 다시 사람으로 환생해야만 하는 살인마의 우픈 현실이 그것입니다. 살인마는 어느 시점까지 이 인형 속의 몸속에 나오지 않으면 평생 이 솜털로 된 인형의 몸속에 살아야 하는데요. 그것이 척키의 살인 목적이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룰 한 가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게 된 사람의 영혼과 몸을 맞바꿔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 대부분의 표적이 인형을 좋아하는 어린 아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척키 시리즈의 대부분의 주인공이 어린 아이인 이유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희생양은 누구냐? 당연히 어른들이겠죠. 주인공과 인형을 떨어뜨리려는 어른들이 곧 살인 목표가 됩니다. 이래서 어린아이와 어른들의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지는 나이를 넘나드는 이색적인 호러 장르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봐서는 이 영화가 그렇게 무서울까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의외로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이끌어갑니다. 이 공포스러움은 관객들과 주인공은 알고 있는데 희생자들만 모르는 척키의 정체에서 비롯된 풍전등화 같은 긴장감은 이 영화의 또 다른 백미입니다. 척키의 진실을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것은 당연히 인형의 주인인 어린아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기에는 굉장히 무력하기만 하죠. 어른들의 힘을 빌리려 하지만 그들을 설득하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매 시리즈마다 인형이 죽였다라고 사실을 전하지만 이 말에 어른들은 콧방귀도 안 끼죠. 한 어린아이의 악몽이나 상상력이라고 치부하면서 주인공에게 인형을 빼앗아 자신의 옆에 두는데요. 이미 척키의 정체를 알고 있는 관객들은 앞으로 진행될 예상되는 이야기 때문에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의 말을 듣지 않은 어른들은 살인마 척키에게 죽죠. 예상된 수준이지만 그 상황이 공포영화와는 다른 매우 독특한 매력이 있고 때론 중독적이기도 합니다. 매 시리즈마다 너무나 재미있는 부분은 어른들이 척키의 존재를 알고 놀라는 장면인데요. 어린 주인공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순간인데 왠지 이러한 순간도 척키 시리즈를 즐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아이의 결백이 풀리는 순간인데 그 장면은 마치 콜라와 사이다처럼 시원합니다. 척키가 사람들을 죽이는 방식은 그때그때 다른데요. 제일 자주 나오는 무기는 역시 날카로운 단도입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환경을 이용하죠. 지금까지 만들어진 척키 시리즈는 총 7편인데요. 총 3편의 사탄의 인형 시리즈와 척키의 신부라는 외전이 존재하고요. 시드, 커드, 컬트 오브 척키로 이루어지는 최근에 만들어진 총 3편이 존재합니다. 전 시리즈를 한번 훑어보자면 척키 시리즈 1편인 1988년작 사탄의 인형은 척키의 탄생부터 전반적인 이 악령의 인형에 대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 처음 나오는 앤디는 시리즈 전반에 걸쳐 계속 척키와 대립되는 주인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살인마 찰스의 영혼이 인형에서 다시 나와야 하기 때문이죠. 인형을 이용한 신선한 소재로 제작비 $900만, 즉 우리나라 돈으로 96억 원을 들여 만들었는데요.
그것의 4배 정도인 3,324만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대박을 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공포영화 매니아들이라면 한 번쯤 추억의 영화로 자리매김했을 정도로 명작입니다. 1990년도에 만들어진 시리즈 2편은 이미 1편에서 죽은 척키가 인형 공장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인데요. 이미 전편에서 척키의 존재가 나온 탓에 공포감은 덜했지만 역시나 이 신선한 소재는 관객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게 됩니다. 척키는 인형 제작사에게 다시 부활하게 되고 이런 우픈 현실에서 다시 앤디를 찾아 활동하게 되는데요. 이 시리즈의 사건은 인형 공장에서의 주인공과의 한판 승부입니다. 수많은 국가의 인형들 안에서 척키가 살인활극을 벌이는 장면은 정말 최고인데요. 이 점 때문에 오히려 전편 못지않은 수작이라는 평입니다. 이 시리즈도 1,400만 달러로 전편에 비해 스케일을 키워 제작을 했고 이것의 2배인 2,851만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흥행에 성공합니다. 1991년도에 만들어진 사탄의 인형 3편은 다시 8년 만에 공장을 재거동하면서 척키가 다시 살아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앤디는 이미 16살이 되어서 군사학교에 입학하죠. 그러니 이 시리즈의 주무대는 군사학교가 되겠네요.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났을 때 처음으로 그의 정체를 밝히게 되는 것은 앤디가 아니라 흑인 꼬마 아이 타일러입니다. 척키의 정체를 알게 된 앤디는 척키에게서 타일러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척키 시리즈를 좋아해 3편도 봤지만 이 시리즈의 경악을 금치 못했던 장면은 생도들끼리의 모의 훈련이 시작되기 전날 밤 훈련용 공포탄이 들어있는 총에 척키가 실탄을 갈아 끼는 장면인데 저걸 들고 어린 생도들이 훈련을 한다는 상상만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다음 편은 1998년작 척키의 신부인데요. 척키가 인간이었을 적 애인인 티파니가 다시 척키를 살리고 티파니는 오히려 척키에 의해 인형으로 다시 살아나죠. 이 인형 커플도 또한 인형의 몸에서 나오기 위해 둘이 작당을 하는데요. 인형의 몸에만 들어가면 분노조절 장애가 생기는지 주인공의 이간질에 못 이겨 투닥거리다가 영화가 마무리가 되죠. 티파니가 상당히 불쌍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2004년작 시드 오브 척키는 전작인 척키의 신부가 반응이 괜찮았는지 오히려 더 나아가 전편에서 태어나면서 끝났던 두 부부의 아이인 글렌이 등장하는데요. 글렌이 부모인 척키와 티파니를 만나 일어나는 일들이 주요 골자입니다. 2014년작 커스 오브 척키는 다시 1편의 형수로 돌아가 공포물에 더 주원저물도 만들어졌는데요. 앤디의 가족에 복수를 한다는 설정인데 역시 가정집에 장입해 이루어지는 연출은 오랜만에 보는 심장 쫄깃한 공포를 다시 선사합니다. 제일 최근작인 2017년작 컬트 오브 척키는 사람의 영혼을 부리는 이상한 능력이 배가되어 앤디에게 다시 복수를 한다는 설정인데요. 좀 더 진화한 척키의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척키는 직접 인형 세트를 만들어서 촬영에 활용했는데요. 대부분 격투씬이나 액션씬에서 상반신이 주로 나오지만 어색함 없이 매우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인형 세트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끔씩 척키 시점에서 카메라를 돌려 몰입성까지 올리는 효과까지 매우 공을 들여 제작을 했습니다. 척키 시리즈의 주요 성공 요인은 공포스러운 분위기와 코믹적인 요소가 뒤범벅되어 있는 퓨전 음식을 먹는 듯한 느낌인데요. 이러한 미묘한 재미 요소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형을 소재로 한 만큼 아날로그적인 형식의 공포 연출이 인상적이기도 했고 애나벨에 비해 직접 행동으로 공포감을 자극하는 제작 형식 때문에 인형으로 써주는 공포감의 한계가 있었지만 그것 또한 무서운 영화를 잘 못 보는 관객들까지 극장에 끌어들이는 기대 이상의 효과까지 거둬들이면서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0여 년 동안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시리즈로 제작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한 시대를 풍미한 미치광이 인형 살인마 척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화 속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애플맘TV였습니다.